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AI 융합교육연구회 회장 손유나입니다. 이 시간은,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참여를 못 해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이 수업 사례 나눔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드시고 내용도 구성하시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준비해 주신 서울 봉현초등학교 조민희 선생님과 성베드로학교 우리 배종천 선생님께 너무너무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는 이 수업 사례 나눔은 현재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을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사례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시간 안에 배우지 못한 부분,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수업 사례 나눔의 첫 시작을 너무 잘 열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그리면서 귀중한 나눔을 해주신 오정은 선생님과 조형기 선생님께 너무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서 도전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한 두 번, 세 번 더 이렇게 해주셔서 정 선생님이 진짜로 이제 실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오정 선생님? 네, 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의 수업 나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전제로 사례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들으시면서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 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나눔을 들으면 아무것도 몰랐던 선생님들이 바로 그 수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수업 사례 나눔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 시간에 만나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또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이니까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설명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사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으로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실 봉현초등학교 조민희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한 다음에 말씀 나눌게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학교 아닌 곳에서 이렇게 줌으로 뭔가를 전달드리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잘 봐주십시오. 제가 이 사례 나눔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신경 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장님께서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저도 인공지능을 올해 처음 연구하기 시작해서 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시행착오,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의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업은 굉장히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도구를 먼저 사용한 수업이 크게 좀 저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사례 중심이지만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해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수업할까 그 첫 단추가 되는 수업 사례를 나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랑 같이 연결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뒤에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Yes AI 교육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할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인공지능 굉장히 우리 이렇게 퇴근 후에 8시에 모인 이 자체가 AI가 얼마나 지금 핫 이슈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뭐 책, 라디오, 뭐 공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증가를 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이에 맞는 이렇게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교육했을 때 이런 교육과정 같은 가이드라인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하면 그냥 어려울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도 크고요. 또 관심이 있어도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멋있는 목표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3가지 주제가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큰 3가지 대영역인데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주제의 수행 기대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사례 나눔할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해 주제로 이 3가지 수행 기대를 수업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주제별로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이해는 AI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미래 AI 상상하기 이렇게 2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수업 PPT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든 PPT 자료로 수업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있고 간단한 퀴즈 게임으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가지 주제 중에서 AI란 무엇일까요에 해당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퀴즈 게임으로 동기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퀴즈죠. 선생님들 이거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할 퍼즐은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일까요? 2번이요. 네. 마지막 거는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른 강아지는 몇 번째 강아지지요? 너무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네, 7번째 강아지죠? 그 다음에 6, 4, 24. 네,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지능이요. 네, 맞습니다. 지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학습 동기를 유발한 다음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AI가 같다는 것을 미리 수업 전에 알려주고 활동 안내를 하고 이제 살펴보는데 제가 만든 학습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활동지인데요. 이 첫 번째 활동에서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인공지능 기술들을 자유롭게 학생들이 써보게 됩니다. 제가 자꾸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대표적인 AI 기술들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이제 경험을 끌어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스피커, 그다음에 2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 3번째는 AI 냉장고,
AI 번역기 이거를 제 그런 경험담과 좀 재밌게 에피소드식으로 친구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지에 학생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풀어보는데 그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그럼 애들이 이거 인공지능 기술 지금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인지를 많이 해요? 네, 아, 이게 이게 다 지금 아이들은, 활동, 예, 맞습니다. 예시인데, 보면은 이제 클로바, 번역기,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요즘에 미세먼지 많으니까 먼지 농도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안경, AI 안경, 유튜브 추천해주는 거, 인스타그램 쇼핑몰 이렇게 추천해주는 기술이나 로봇 청소기, 유튜브 알고리즘, 로봇 강아지, 알파고 이렇게 이것만 봐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인공지능에 친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1을 한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활동 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러면 너네들은 인공지능이 뭐라고 생각해? 하고 정의를 내려보게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사례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아이들이 인공지능은 그냥 똑똑한 컴퓨터, 내가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 이런 5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렇게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인공지능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을 개념을 다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나 로봇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로봇이나 컴퓨터, 전자기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기가 흘러가니까. 로봇이나 최신 기술이 포함된 기계를 인공지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나 기계라고 해서 모두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나 기술을 말합니다. 다양한 예로 좀 더 쉽게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능을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미 인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인공지능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 기능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우유와 빵을 구매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A씨가 배가 고파서 웹사이트에서 우유와 멜론빵을 샀습니다. 다음날 같은 웹사이트에서 B씨는 우유만 샀습니다. 이때 컴퓨터가 B씨에게 멜론빵도 구매하지 않겠냐고 추천했다면 이러한 기능은 인공지능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유를 샀던 A씨가 구매한 물건을 단순히 B씨에게 소개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C라는 인물을 넣어 다시 생각해봅시다. A씨는 우유, 멜론빵을 구입하고 C씨는 우유, 머핀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우유만 구매하려는 B씨에게 멜론빵과 머핀 중 어떤 빵을 추천해야 할까요? 무작위로 추천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빵을 선택해서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려면 B씨가 구매할 확률이 높은 빵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를 컴퓨터가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구매 이력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A씨와 C씨 중 어느 쪽이 B씨의 맛 취향과 맞는지 알면 B씨가 구매할 확률이 높은 물건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A씨는 야채가 들어간 짠 음식을 선호하고 B씨와 C씨는 단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 따라 C씨가 구매한 머핀을 추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정답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답을 스스로 판단해서 도출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물리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지식과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솔직히 두려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학생들한테 먼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내려봐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맞는 영상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려주니까 자기의 오개념을 스스로 아이들이 고쳐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의 정의를 다시 고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쓴 걸 다 지우지 말고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스스로, 그 다음에 사람처럼, 인간처럼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만 넣어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렇게 알아보고 활동 2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활동 3에서는 더 넓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 의료, 법률, 광고, 교통, 금융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하여 적어내었습니다. 그 저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기술을 학생들이 이렇게 써서 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나서 활동 소감을 적도록 했는데 보시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정의를 스스로 정리해보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더 잘 알게 됐다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지 궁금하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쓴 소설도 읽어보고 싶다. 되게 조사를 해보면서 학생들이 궁금증이 생겼는데 보시면 되게 구체적으로 생겼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특히 이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 이 친구는 뒤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앞차시와 앞수업과 이 뒷수업이 연결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네. 그래서 앞에서 이런 활동을 하였고 두 번째 활동인 미래 AI 상상하기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제가 인공지능 수업이랑 진로 교육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한 다음에 그 직업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상상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상으로 이제 학생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것도 영상 되게 재밌는 영상이어서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미래의 AI가 되게 재밌게 구현된 영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공지능이 함께할 가까운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Good morning. Today's condition is 70%. 매일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알려줍니다. Hello, Mary. Increase protein intake. Adjust your fat percentage. 당신이 먹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건강한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Reducing sugar intake. 건강하고 좋은 재료만 먹을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겠죠. Good morning, Mary. You're 10 minutes late today. I'll escort you to the fast way. Face recognition start. 아이고 이런 졸음운전은 절대 안 되니까. Let me play fun music. Raise the volume. Your favorite coffee shop is on the way. I'll let it to the stops. 남자라서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인가요? I found an 80% matching outfit for Mary. 완벽한 패션 감각이 없더라도 당신에게 딱 맞는 선택만 보여드릴게요. 고를만 하죠? Preset to 385. What should I do next? 세상에 먹을 것은 많고 당신이 알아야 할 레시피도 수천 가지죠. 완벽한 영어 발음이 갖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특별히 봐드릴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고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인데. 자, 언제 찍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 Did you have a nice day? I'll escort you home. Adjust indoor temperature.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알아서 모실게요. Tire air pressure is low. Please check. 이게 뭐야? 다들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삶의 행복이고 보람이죠. 인공지능에게도 행복과 보람이 있다면 이런 거고요. 하루 종일 연습한 영어 실력. 자,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Happy birthday. Really proud of you, your friends. 축하해요. 완벽했어요. 늘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이것이 행복한 인간이 사는 모습인가 봐요. Beyond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셀바스 AI. 저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찾은 그 인공지능 관련 수업 자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뭔가?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내 미래에는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위해서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일부러 일상을 세분화해서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냥 일상에 어떤 거에 들어와 있을지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좀 서로 너무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미래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내 일상을 생각해보고 인공지능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활동 1에서 하고 활동 2에서는 이제 상상 일기를 직접 써보게 됩니다. 그다음 활동 3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보면은 상상 일기에 AI 스피커, AI 냉장고, 그다음에 소설 쓰기 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소설 읽어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이 소설 쓰기 프로그램을 이제 상상 일기에 진짜 상상해서 적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의사가 꿈인데 이제 의사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1:1 건강 맞춤 피드백, AI 냉장고 이렇게 친구들이 앞차시에서 조사 활동했던 것과 이제 본 수업에서 영상과 활동 1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들이 상상 일기에 되게 잘 녹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발표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작가가 꾸민 소설 쓰기 AI 소설 쓰기 프로그램 궁금하다고 했던 그 친구의 상상일기 발표 영상입니다. AI 스피커가 7시 알람으로 나에게 왔다.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그런지
네.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학생, 의사가 꿈인 남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 환자의 수술이 있다. 물론 수술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로봇이지만 그 수술의 담당 의사는 나이기 때문에 나도 그 수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JH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출근 시간보다 늦을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시간 경로를 알려준 덕분에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드디어 오전 10시가 되었다. 나는 수술 과정 중 잘못된 것이나 오차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역시 90% 이상의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는 로봇이어서 그런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을 한 지 1시간이 지나자 환자는 회복되었는지 일어났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부터 인공지능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에게 1:1 건강 맞춤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그 환자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과거의 의사는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기 위해 발로 뛰고 몸을 쓰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의 의사는 인공지능이 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직업으로 변한 것 같다. 퇴근을 하고 AI 냉장고가 추천한 식단으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인공지능이 방 안의 습도와 밝기를 조절해 주어서 편하게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 봉사해야겠다. 네. 이 친구는 의사라는 직업의 과거와 미래의 그런 고찰까지 되게 멋진 발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지만. 서혜진 네. 선생님께서 다들 너무 똑똑하다고 피드백을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인공지능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영상은 많은데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좋았다고 또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한 다음에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실시해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보면 결과가 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각 항목에 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서 되게 수업 결과가 이제 학생 스스로도 그다음에 친구들을 보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진로 교육과 연계가 되면서 학생들이 미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진로 교육해서 미래 꿈을 뭐 적어봐, 그려봐 하면은 굉장히 그냥 그 직업상이잖아요, 사실. 좀 막연한 그런 진로 교육 활동도 많은데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연계하니까 구체적인 진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앞서서 이제 활동 소감도 적어보고 자기평가도 하고 동료평가도 하면서 과정중심 평가로 좀 의미 있는 평가 활동이 있었던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이게 상상일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한 차시 수업이 아니라 앞서 했던 뭐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아보고 조사 활동을 하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차곡차곡 각각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단순히 이해를 하는 걸 넘어서 그 앞차시가 좀 이해 수업이었다면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심화 교육이 본차시에서 이루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걱정했는지 예시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업 PPT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상하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소주제 수업 PPT였는데요. 이렇게 뭐 미래를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AI 기술을 상상을 해보고 상상일기를 적었는데 제가 예시를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까봐 직접 이렇게 써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 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좀 더 믿고 더 열린 발문이랑 좀 창의성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였고,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든 아이디어인데, AI 시대에 주목받을 것 같은 직업, 사라질 직업을 상상하는 그런 활동을 후속으로 이어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와 융합해서 수업해봐도 재밌겠다. 이거는 조금 국어랑 재구성한 면이 많았는데 뭐 미술이라든지 실과 다른 교과랑 융합을 해도 재밌는 수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화면 전환도 많고 영상도 많고 해서 조금 산만했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전혀 산만하지 않고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쉽게 풀어주셔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박문희 선생님께서 방금 영상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영상이 선생님, 네, 전혀 문제 안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더 어려운 부탁을 선생님들께 드릴게요. 제가 네. 채팅창으로 참관록 링크를 드렸어요. 여기에 참관록 하단에 선생님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뭐 PPT, 수업 자료, 영상 다 예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참관록 잘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 네.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일단 최윤정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이해하는 도움이 됐다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아까 조사 활동을 아이들에게 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의 조사 활동은 어느 정도 시간을 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활동에 제약을 두지는 않았고, 제가 특이하게 발견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검색하면 제일 먼저 어디 키세요? 뭐 키세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구글이요. 예, 구글 뭐 내지 네이버 될 텐데요.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넘어갔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사 활동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탄력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구성하시면 되고, 뭐 툴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구글에서만 하라던가 유튜브에서 하라던가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하게 되면 영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걸로 네네. 인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조사 활동을 한 걸까요? 아니면 팀을 짜줘서 팀에서 조사 활동을 한 걸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팀 활동이 어려워서 컴퓨터실에 이동해서 이제 간격 유지해서 컴퓨터실에서 조사 활동을 했는데 학급 환경에 태블릿 PC가 가능하시면 태블릿 PC로 이제 개별 활동으로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은 팀 활동으로 해도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개별 활동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수업을 처음에 기획하신 의도라던가 아이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제목이 Yes AI 교육 프로젝트라고 선생님이 직접 하셨으면 네.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Yes AI 교육 프로젝트라고 지으신 좀 네.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툴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의 그런 재구성 수업을 해도 정작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개념을 짚지 않으면 저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개념을 좀 주로 다루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 의도였고, 이제 예스 교육, AI 교육 프로젝트는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는 yes, 할 수 있다, AI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그런 의미의 yes고, 두 번째는 이제 yes가 저 프로젝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Y는 이제 학생들이 왜 궁금증, 호기심, 흥미를 갖는 Y 단계고, E는 explore,
AI 세계를 이제 탐험하는 원리를 알고 이제 탐구하는 익스플로어 단계고 S는 소셜.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지어서 AI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부끄럽네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AI에 관심이 생기셔서 이 수업을 뭐 이렇게 필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필수적인 것이 있어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질문을 이해 잘 못했습니다. 그 AI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필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이 AI를 교육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앞에 제가 맨 처음 연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미디어와 교육계에서도 AI가 큰 이슈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정제되고 예쁘고 멋진 자료들만 많이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걸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또 영상을 또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편집하고, 그다음에 짧게 만들고, 영상이 또 너무 길면은 짧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연구하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께는 얼마나 이게 어려울까.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처음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그런 초등 수준, 기초 수준, 입문자 수준의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다지는데 제가 좀 작게나마 도움이 작게나마요. 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되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너무나 귀중한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네. 들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시다고 서희진 선생님하고 배종천 선생님도 완전 공감하신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료가 거의 없는 것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열정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나 귀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또 질문 있으시면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질문 작은 거라도 참가 설문 보냈습니다 하고 또 박문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하시고 또 이제 이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실 생각,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이,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AI 연구하기 시작하신 거는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이 정도까지 만드셨을까요? 저는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올 2월이요?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실하게 주시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1차로 준비한 2회 수업인데요. 네. 지금 제가 두 번째 주제,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아이들과 한창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또 이렇게 수업 사례 나눔할 자리가 생기면 이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수업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위아래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윗부분이 머신러닝, 그러니까 AI 교육 내용으로서의 수업이고, 밑에 부분은 AI를 도구로 이용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육 방법으로서의 AI,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사례를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또 선생님들이 이제 막 궁금한 걸 막 물어보고 계십니다. 혹시 방금 수업은 몇 학년 대상이었나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김혜진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방금 수업은 6학년 대상이었는데, 제가 이 수업을 제가 지금 올해는 3학년 담임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랑도 해봤고, 제가 재직 중인 영재학급이 4학년인데 4학년하고도 해봤고, 교육청 영재 6학년하고도 해봤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도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업의 흐름이 단순합니다. 뭔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중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리 선생님께서 이게 몇 차시 수업이었나요? 이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이게 몇 차시 수업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영재 수업으로 해서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요, 각각.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고, 발표도 20명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3시간 수업을 다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두 차씩 수업을 해도 충분히 엮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성훈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예스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알려달라고. 네. 인상적이시네요.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스라는 네. 그 단어가. 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다, yes. 할 수 있다의 yes, AI 교육 할 수 있다의 yes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 프로젝트의 단계의 yes입니다. 각각이 제 프로젝트의 단계인데 y는 why, 진짜 why. 왜 그럴까? AI는 왜 그럴까? 궁금증과 흥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y 단계고, E는 explore. 그래서 AI의 그런 도구들, AI의 원리, 활용을 이제 탐색해보는 단계고, S는 social. 학생들이 이제 배운 것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시켜서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YES 각각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김성훈 선생님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김다옥 선생님께서 AI 수업에 대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료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김다호 선생님,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성인 대상의 그런 자료는 유튜브나 책이나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어서, 저는 일단 교육청 연수를 그냥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필기를 막 하면서 교육청 연수를 들으니까 이제 큰 그림이 보였고, 2번째는 이제 책이죠. AI 교육 책을 사서 이제 책을 읽었고, 3번째는 지금 연구회 말고도 이제 저희 관내 교육청의 AI 그런 모임,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자료를 나누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연수가 제일 조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윤 선생님이 다음번 수업도 너무 기대된다고 피드백 주셨고, 배종천 선생님 완전 멋지십니다. 정말 기대된다고, 다들 멋지시다고 그냥 찬사가 쏟아지고 계십니다. 네. 김지리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에서 미래를 편리한 부분을 주로 다루신 것 같은데, 비판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 화면 지금 공유 아직 중이겠죠? 공유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네네. 네네. 네, 김진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고 활용해보고, 그럼 이 인공지능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토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 영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초 초등학교 이자영 선생님께서 자료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에 도입될 인공지능 교육과정이라고 또 소중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요거 다운받으셔서 또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고 싶은 연수가 있으신지요? 하고 김진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데, 연수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슬프지만 AI 연수 자체도 많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것은 제가 교환을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전송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아서, 선생님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연수원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똑똑한 교육. 제가 적어드릴게요.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똑똑한 교육. 이 연수가 수업 사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을 그래도 제일 잘 지금 나온 연수 중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도 저기 책을 통해서도 선생님 공부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혹시 이렇게 네. 이제 입문자가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좋을 우리 선생님들이 읽으면 좋을 책들 이렇게 한번 시간 나실 때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추천 목록해서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 나실 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로우시다고, 정말 은혜로우시다. 이제 수업하시면서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주의점이라던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막 이렇게 뭐 해보시면서 이런 좀 주의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늘 사례 나눔한 활동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인데 이제 제가 열어놓고 조사활동 아이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조사활동을 하면서 AI 여자친구, 그다음에 AI 남자친구, 그다음에 약간 성과 관련된 AI 기술도 거기에 노출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지를 하기는 했는데 조사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AI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수업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점이 좀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만나실 수 있는 당황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이런 말로 네,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애들한테 전에 그러면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좀 실시하고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거는 선생님들의 이거 제 생각났네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교육관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인공지능이 굉장히 문제도 많죠. 저희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도 있는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먼저 알려주면 저는 이렇게 좀 인공지능에 대한 선입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그걸 더 확신시켜주는 그런 수업이 될까봐 사회적인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뒤로 다 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교육관이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개념 수업과 활용 수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선생님들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오히려 뒤쪽으로 밀어놓고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금 수업을 설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먼저 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게 좋다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은 다른 생각으로 일단 가져가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수업을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질 높은 토론 활동은 크게 어려울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보자. 아니면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진행 중이고, 이제 인공지능의 사회적 역량까지 하시면서 약간 윤리적인 것까지, 이제 태도적인 것까지 같이 이제 수업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많이 더 궁금해지는 거야.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학생들의 또 반응도 더 많이 궁금해집니다. 네. 선생님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계속해서 서혜진 선생님께서도 채팅창에 AI 교육 관련 사례 참고 자료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창에 있는 자료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조민희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은 맞춰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귀중한 수업 사례 나눔해 주신 우리 조민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또 수업 사례 나눔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저희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